중동에서 흘러나오는 막대한 자금은 이제 단순한 석유 수익을 넘어 아시아 방산 시장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전통적 공급망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개발과 기술 이전까지 노리는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4가지 이유가 뚜렷합니다. 첫째, 미국과 유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달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둘째, 아시아 각국이 보유한 독자적 기술과 지식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노린코 무인기,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 엔진, 그리고 한국의 첨단 전투기와 같은 실질적 성과물은 아랍에미리트가 절실히 원하는 카드입니다. 셋째, 공동 생산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자국 내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산 브랜드 효과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앞서 아시아와 손잡음으로써 중동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을 찾은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은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고 곧이어 놀라운 소식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 사업을 넘어 아시아와 중동이 결합하는 방산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국제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추진하던 F15EX 도입 사업마저 불투명해지자 인도네시아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투기 계약은 단순한 기체 매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기술 교류와 전략 협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팔 도입 계약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가의 F15EX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현실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미 재정 압박으로 숨통이 조여드는 상황에서 KF-21 분담금까지 미납하자 방산 협력국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자국 군사력 공백을 자초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신뢰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제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조적인 행보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새로운 방산의 흐름,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한 한국의 KF-21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방산 행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신뢰라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전투기 사업은 단순히 기체 몇 대를 사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질 협력과 기술 교류, 부품 공급과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국제 무대에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F-21 공동개발입니다. 한국과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분담금 납부를 수년째 지연하면서 한국의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라팔 계약과 미국 F15EX 도입 추진을 동시에 벌이면서도 실제로는 재정 부족으로 어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벌이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쇼핑하듯 약속만 남발한 셈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계약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수량을 전제로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수백 개 협력업체와 일정을 조율했지만 계약금조차 들어오지 않아 부품 발주조차 못하고 라인을 멈춰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했습니다.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유연한 협상 옵션을 내주는 대신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밀어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프랑스 라팔처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 쪽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이는 국제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KF-X 공동개발을 선언하고도 지분 납부를 미루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이런 전례를 두고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한번 어기면 또 어긴다는 조롱 섞인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국일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강대국인 미국과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취소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외 신뢰를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확대와 같은 복지 정책을 앞세워 정권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그 대가로 국방 예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 도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은 곧 군사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러시아제 전투기, 미국산 F-16 그리고 라팔 계약까지 얽혀 있어 전력 운영이 지나치게 분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F-15EX까지 추가하려 한다면 조종사 훈련, 정비 인프라, 무장 통합까지 모두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 고갈,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느 기종 하나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분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신뢰가 무너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협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에 집중해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회피하려다 장기적인 국가 신뢰도를 심각하게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문제는 단순한 계약 취소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보잉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물량을 전제로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지만 계약금 미납으로 라인이 흔들리자 내부 수익성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생산은 수십만 개의 부품과 수백 개 업체가 얽혀있는 복잡한 체계인데 성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품 발주조차 불가능해지고 결국 전체 일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구매 취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이어진 F-15EX 사업은 미 공군의 대규모 발주와 더불어 해외 수출 물량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고객의 참여는 생산 라인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는데 정작 막판에 발을 빼면서 보잉 내부는 물론 미국 정부 전체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KF-X 공동개발 당시에도 지분 납부를 수년째 지어냈고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국일 경우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그 파장은 훨씬 더 큽니다. 프라보워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대규모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국방비를 후순위로 밀어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 같은 정책은 국민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와 F-16, 라팔, 여기에 F-15EX까지 겹치면 전력체계는 산산이 분산됩니다. 조종사 훈련, 정비체계, 무장통합 등 모든 부분을 새로 세워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장기적인 국가 신뢰를 갉아먹으며 단기적인 정치 이득만 쫓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신뢰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며 인도네시아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무역 제재와 투자 차단 같은 후폭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무기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처럼 신뢰를 잃으면 주변국들조차 협상을 꺼리게 됩니다. 이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한국이나 프랑스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주요 파트너로 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산사업은 단순히 기체를 사들이는 일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의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그 기회를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불확실성을 대신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뢰성 높은 파트너를 확보하면서 KF-21의 수출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계적으로 5세대 전투기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인도네시아의 방산 행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4월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 터키의 칸 전투기가 초도 비행 성공을 과시하며 파키스탄과의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미납하며
한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성능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칸 전투기에 눈길을 돌리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왔습니다. 칸 전투기는 아직 전투적합 판정 단계도 밟지 못했고 추가 시제기 검증이나 성능 입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파트너십 논의에 가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최근 인도네시아는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항의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고 라마단 기간을 이유로 책임자 송환을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국제협력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UAE가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국제 언론에 보도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UAE가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 기술로 진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과 자국 내 생산, 조립 협상 여지를 남겨둔 개방적 기체입니다. 셋째,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서방과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선택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배해온 시장 질서 속에서 제3의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UAE는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는 국가 중 하나로 자국 공군의 미래 전력을 KF-21 기반으로 꾸리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던 방식과 달리 기술 주권과 작전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UAE의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만약 미국이 F-35 수출을 막는다면 UAE는 KF-21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미 의회와 이스라엘은 UAE의 F-35 도입을 견제하며 강력히 반대해왔고 그 결과 UAE는 현실적으로 KF-21 외에는 5세대급 전투기를 확보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KF-21 블록은 단순 개량이 아니라 스텔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AES-A 레이더, 공대지 공대함, 무장통합, 매립형 무장창 등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무장통합 시험에 돌입해 2029에서 2032년 사이에 블록 2 양산형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추진하는 FCAS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2040년 이후로야 초기 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라 KF-21의 현실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따라서 UAE는 KF-21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동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의 설계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UAE가 젠20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UAE는 이미 중국산 훈련기 L-15를 도입했다가 미국 의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전략 무기급 플랫폼인 젠20까지 구매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미국과의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일종의 상징적 정치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실제 전략 체계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젠20 자체의 성능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빌 스위트먼은 젠20의 정면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0.1에서 1제곱미터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F-22 랩터보다 100배 이상 크다는 의미로 스텔스 성능의 핵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기체 구조에도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저출력 엔진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카나드, 델타익, 대형 수직 미익을 채택했는데 이런 요소는 오히려 레이더 전파 환란을 유발해 스텔스 특성과는 충돌합니다. 특히 기체 전방의 카나드는 전방 탐지 회피에 불리하게 작용해 실전 운용에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대로 KF-21은 이런 약점을 철저히 피한 균형 잡힌 설계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용화 가능한 유일한 4.75 세대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그리고 나토 표준 무장과의 높은 호환성을 갖춘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16 유지비와 기술 이전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있으며 FA50 계열과 더불어
KF-21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동남아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KF-21의 고난도 공중기동 영상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야후 재팬과 일본 밀리터리 포럼에서 급속히 확산된 이 영상은 스텔스 설계를 유지한 채 고속 롤링 기동을 선보이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기동성 하나는 확실하다, 파일럿의 실력도 놀랍다, 우리도 이런 전투기를 개발했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KF-21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계기였습니다. 과거 일본 여론은 KF-21을 두고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엔진도 외국산, 레이더도 미완성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한국이 준 기술이 10%도 안 되니까 그만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동 영상은 KF-21이 단순 조립형 기체가 아니라 공기역학적 설계와 전투 성능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며 일본 내 여론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KF-21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심지어 일본 여론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도약이자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 고난도 기동 영상은 단순한 시연 장면을 넘어 국제적 담론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KF-21을 두고 미국 기술에 의존한 조립품, 자체 엔진도 없는 미완성 기체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상을 통해 확인된 고기동성, 안정된 롤링 기동은 그러한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투기라는 것은 스펙 시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비행에서 보여주는 성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점을 KF-21이 입증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내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냉소와 조롱 일색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동 능력만큼은 확실하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다, 우리도 이런 기체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 한국의 항공 기술력과 방산 역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여론은 이렇게 하나의 장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섭니다. 미국의 F-35, 러시아의 수-52, 중국의 젠-22이 지배하던 전투기 시장에 한국은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KF-21은 비용 대비 성능,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가능성,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한 확장성 등으로 인해 중견국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 F-15EX, 계약 불이행, 기술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추진할 때마다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방산산업에서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협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UAE가 KF-21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의 F-35 판매가 정치적 이유로 막히자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KF-21은 블록 2, 블록 3로 진화하면서 스텔스 능력과 무장 통합을 강화할 계획이고 이는 FCAS 같은 유럽 6세대 전투기 사업보다 훨씬 현실적인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은 점차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한국과 같은 신흥 방산 강국이 제3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입증된 고기동성과 실질적 개발 성과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KF-21을 주목하게 만들 것이며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목도한 것은 한 나라의 전투기 개발 성공담을 넘어 국제안보 지형도 변화의 서막입니다.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새로운 축, 바로 KF-21이 그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